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땡땡,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혹시 신용훈 기자, 네. 키워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야 하나 팔아야 되나? 사야 하나, 팔아야 되나? 네. 좀 문득 떠오르는 게 내 차. 내 차. 문구가 문득 떠오르네요. 내 차를 사야 되나, 팔아야 하나. 네.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저희가 앞서 부동산을 짚어봤기 때문에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가 다음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네. 주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역시 맞나요? 예리하십니다. 네. 네, 이번 키워드는 바로 주식입니다. 박 기자, 최근에 이 내년도 증시 전망과 관련해서 이제 국내 주요 증권사들 그리고 이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었잖아요. 네. 이 내용이 또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내년도 증시 과연 어떻게 예측했을까요? 네, 이제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이제 2022년 국내 증시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다수 증권사들이 이제 2022년 코스피의 예상 밴드를 3,200포인트 이상으로 예상했는데요. 일부 증권사의 경우 코스피 예상 밴드를 이제 최대 3,600포인트로 잡기도 했습니다. 미 연준의 이제 정책 불확실성 해소와 공급망 문제 완화, 여기에 이제 위드 코로나에 따른 경기 확장 국면이 이제 코스피 상승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다만 이제 2022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저하고, 즉 이제 상반기 때는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좀 낮아졌다가 하반기에 이제 뚜렷한 상승으로 이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문가들은 그러면 내년 증시가 조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도 좀 소위 잘 나가는 업종, 이 업종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업종, 이런 것들도 한번 진단이 가능할까요? 네,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2022년 주도 업종으로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인터넷 게임 등을 꼽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이제 반도체의 경우 이제 쇼티지 우려 속에 이제 현재 바닥을 다지는 양상이란 진단인데요. 특히 이제 2022년에는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이익 증가세가 약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이제 이익 모멘텀이 그나마 이제 유지되는 업종이 바로 반도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현재 공급망 차질에 따른 이제 자동차 생산과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이제 주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영향에도 이제 2022년 2차 전지 밸류 체인의 이제 이익 증가 전망치는 변함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 선호도 상승과 함께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넷과 이제 게임의 경우 이제 광고와 전자상거래 등 이제 기업들의 이제 사업 분야에서의 이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실적 성장이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메타버스와 이제 블록체인 등 이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는 이제 기업들의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우리 대표주였잖아요. 국민 대표주. 삼성전자. 네, 요 얘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투자자들을 굉장히 웃게 만들다가 또 갑자기 또 울게 만든 그런 대표 주인공이기도 한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2022년도에는 과연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증권부이신 박수원 기자가 한번 진단해 주십시오.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은 지금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에서 이제 지속적인 이익 증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비메모리 반도체 역량 강화가 이제 긍정적이라는 분석인데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디램 현물 가격이 이제 반등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삼성전자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반면에 이제 지난 2년간 이제 언택트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만큼 향후 관련 수요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다소 이제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결국 이제 이를 종합해 봤을 때 이제 호재가 지속되고 앞서 언급한 수요 약화란 악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이제 유사한 흐름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 악재가 해소가 된다면 당연히 이제 주가는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진단입니다. 사실 2021년도에 개인 투자자 순매수 1위 종목이 바로 이 삼성전자거든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추정 수익률은
마이너스 3.4%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삼성전자에 울고 또 삼성전자에 웃기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렇게 숱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7만 전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도대체 뭐냐라고 전문가들한테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앞서 박 기자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장주기 때문에 정보가 너무 많이 오픈이 돼 있다. 그래서 호재도 더 이상 호재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반영이 이미 많이 됐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죠. 말씀처럼 주가를 받치는 것은 바로 기대 심리인데 뭐 실적이 사상 최대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오더라도 이미 다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네. 이 주가를 부양해서 이 삼성과 이 사업 관련 정보가 워낙 많이 오픈이 돼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2022년에도 이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초미세 공정이라든가 글로벌 투자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모바일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 강화하려고 중국 사업 혁신팀을 가동해서 점유율을 끌어올린다는 그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이건 주식시장이 반드시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실제로 주가에 이런 호재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어쨌든 뭐 이런 재료들은 워낙에 좋으니까요. 결국에는 이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올라와 준다면 반등도 가능하다. 반등의 어떤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2021년도에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NFT와 같은 이런 영역이 좀 주도주로서 각광을 받았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 메타버스의 강한 상승세, 이거는 2022년도에도 어떻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 기자 어떠십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2022년에도 이제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증권가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제 가장 관련이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게임 업종인데요. 다들 이제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이제 한 게임 업체가 대체 불가능 토큰, 아까 말씀하신 이제 NFT 기술을 적용한 돈 버는 게임이죠. 이제 P2E 시장을 이제 뭐 진출하겠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자마자 주가가 이제 상한가를 찍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처럼 이제 최근에 이제 NFT 이제 언급 빈도가 많은 게임주의 경우 이제 2022년에도 이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입니다. 다른 테마와 이제 비교했을 때 여전히 이제 주가 레벨 부담이 크지 않고 특히 이제 게임 업종에 속한 이제 소프트웨어의 경우 이제 지난 10월 이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비중이 가장 많이 줄었던 이제 그 업종이기 때문에 이제 성장성을 감안하면 이제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하다는 진단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처럼 좀 유동성이 줄어들고 이제 다소 이제 실적 장세로 들어간 구간에서는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인데요. 최근 이제 암호화폐, NFT, 뭐 메타버스 이 단어들만 이제 붙어도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무차별적으로 올랐다가 바로 이제 다음 날 급등하는 경우가 이제 있으면서 변동성이 이제 좀 커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수라는 진단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문가들 의견은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좀 많이 들어봤고 이제는 일반 투자자들이 2022년도에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먼저 일반 투자자들 2022년도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국내 일반 투자자들 역시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1,058명 일반 투자자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이제 응답자의 58%가 2022년 국내 증시가 이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승에 대한 이제 전망 이유로는 이제 경기 회복을 우선으로 꼽았고 그 뒤를 이제 현재 지수의 이제 저평가 그리고 증시로의 작은 추가 유입 등을 이었습니다. 네, 일반 투자자들은 이제 2022년 주도 업종으로는 이제 반도체를 최우선으로 꼽았는데요. 응답자의 33%가 이제 반도체를 2022년 주도 업종으로 선택했고, 메타버스, NFT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소재, 자동차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이제 오미크론 이제 변이 확산에 이제 여행, 호텔과 같은 리오프닝주를 선택한 응답자는 단 8%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일반인들 투자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와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2022년도 국내 기업들의 어떤 해외 시장 성과 이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전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일반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좀 진단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 투자자들 역시 이제 국내뿐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 투자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일반 투자자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이제 한 결과 이제 응답자의 56%가 2022년에 이제 해외 시장 투자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해외 시장 가운데서도 이제 응답자의 87% 거의 압도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 투자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반면 이제 중국 7%, 베트남은 이제 5%에 불과했고 대만과 일본에 대한 투자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 해외 시장 투자 비중 역시 이제 늘릴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이 많았는데요. 응답자의 60%가 내년 해외 시장 투자 비중을 늘릴 것이라고 답했고 현재처럼 유지하겠다. 이 비율도 22%였습니다. 반면 이제 축소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4%에 불과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 투자 방식으로는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직접 투자가 60%, 펀드와 ETF 등 간접 투자는 이제 40%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주식에 이제 투자할 경우 이제 관심 있는 업종으로는 애플과 아마존, 이제 구글 등 IT 기업과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그리고 델타 등 항공주를 꼽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렇게 2022년도 이제 주식 시장도 한번 진단을 해봤는데 물론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대감과 또 상승 여지가 충분히 있는 시장이다라고 기대감들을 많이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